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3급 한자학습편 제42강 20번 새와 관련자입니다. 먼저 포옹할 옹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엄마가 아기를 꼭 껴안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포옹할 옹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손수변에 활아갈 옹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손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활아갈 옹을 결합하여 포옹할 옹, 안을 옹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화목할 옹은 냇물이 감싸고 도는 내천이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고을에서 고을읍입니다. 사람들이 사이좋게 살아가니 일 화목하다 또 온화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활아갈 옹은 냇물이 감싸고 도는 살기 좋은 고을에서 화목하게, 그래서 화목할 옹이 획줄임 변형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새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니 새추입니다. 일 활아간다 또 온화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포옹할 옹은 반갑거나 부축하는 손길을 내밀어 활아가는 몸짓을 표현한다는 뜻을 나타내어 1. 포옹한다 또 안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포옹이 있고 돌보아주려고 이 부축한다 또 돌본다는 뜻이며 보기로 옹이가 있고 돌보아주고 보호하여 3. 옹호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옹호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포옹할 옹, 안을 옹, 부축할 옹, 돌보롱, 옹호할 옹입니다. 다음은 빨래할 탁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예전에는 강물이 흐르는 냇가에서 빨래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빨래할 탁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꿩기적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꿩기적을 결합하여 빨래할 탁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꿩기적은 꼬리 깃털이 깃우입니다. 매우 아름답게 빛나는 새가 새추입니다. 꿩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일꿩깃 또 꿩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빨래할 탁은 옷을 물에 깨끗이 빨아서 꾸엉기처럼 산뜻하게 일 빨래한다, 빤다 또 씻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세탁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빨래할 탁, 빨 탁, 씻을 탁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포옹할 옹은 손수변에 활아갈 옹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손수, 손으로 반갑거나 부축하는 그런 손길을 내밀어서 활아간 몸짓을 표현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손수변에 활아갈 옹을 결합하여 포옹할 옹 그리고 안을 옹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화목할 옹이 획줄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추를 결합하면 활아갈 옹이 됩니다. 그래서 손수변에 활아갈 옹을 결합하여 포옹할 옹 또 안을 옹이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부축할 옹 그리고 돌보롱 옹호할 옹이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포옹할 옹, 안을 옹입니다. 다음은 빨래할 탁입니다. 빨래할 탁은 물수변에 꾸엉기적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물수는 물에 옷을 깨끗이 빨아서 꾸엉기적, 그 꾸엉의 깃털처럼 산뜻하게 빨래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물수변에 꾸엉기적을 결합하여 빨래할 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수변에 꾸엉기적을 결합하면 빨래할 탁이 됩니다. 훈과 음은 빨래할 탁입니다. 그래서 물수변에 꿩기적을 결합하면 빨래할 탁이 되고 또 빨탁, 씻을 탁이 됩니다. 다음은 뛸 약, 뛰어오를 약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도움닫기, 높이뛰기를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뛸 약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발족변에 꿩기적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발족변에 꿩기적을 결합하여 뛸 약, 뛰어오를 약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뛸 약은 발로 팔짝팔짝 뛰며 꾸엉이 달려가는 것처럼 일 뛴다는 뜻을 나타내어 일 뛴다 또 뛰어오른다는 뜻이며 보기로 약진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뛸 약, 뛰어오를 약입니다. 다음은 짝쌍, 둘쌍, 쌍쌍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한 쌍의 오리 새끼를 양손에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짝쌍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새 한 쌍수 밑에 또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도 새 한 쌍수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손의 뜻을 나타내는 또우를 결합하여 짝쌍, 둘쌍, 쌍쌍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짝쌍은 한 쌍의 새가 나란히 손에 있는 모습을 나타내어 일, 짝, 둘, 또 쌍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쌍안경이 있습니다. 새 한 쌍 수는 새추의 새추를 합하여 일, 새 한 쌍 또 두 마리의 새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짝쌍, 둘쌍, 쌍쌍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뛸약은 발족변의 꿩기적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 뜻은 발로 팔짝팔짝 뛰며 꿩이 달려가는 것처럼 뛴다는 뜻을 나타내서 뛸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뛰어오를 약입니다. 그래서 발족변의 꿩기적을 결합하면 뛸약도 뛰어오를 약이 됩니다. 훈과 음은 뛸약, 뛰어오를 약입니다. 발족변의 꿩기적을 결합하면 뛸약 그리고 또 뛰어오를 약이 됩니다. 훈과 음은 뛸약, 뛰어오를 약입니다. 다음은 짝쌍입니다. 짝쌍은 새 한 쌍수에 또우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새 한 쌍수는 새추의 새추를 나란히 결합하여 새 한 쌍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그 한 쌍의 새를 손에 한 쌍의 새가 나란히 손에 있는 모습을 나타내어서 짝 또는 둘 또 쌍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한 쌍수 밑에 또우를 결합하면 짝쌍, 둘쌍 그리고 쌍쌍의 뜻이 됩니다. 훈과 음은 짝쌍, 둘쌍 그리고 쌍쌍입니다. 다음은 두려워할 구, 근심할 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공동묘지에서 갑자기 귀신의 환상이 나타나 깜짝 놀라서 벌벌 떨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구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마음심변에 눈 휘둥그럴 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마음심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눈 휘둥그럴 구를 결합하여 두려워할 구, 근심할 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눈 휘둥그럴 구는 겁을 먹고 두 눈을 눈목에 눈목을 결합하여 두 눈의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두리번거리는 새라는 뜻을 나타내어 새추입니다. 일, 눈 휘둥그렇다. 또 놀란다는 뜻을 나타내며 보기로 구시가 있습니다. 자원은 두려워할 구는 신변의 뜻밖의 위험한 일이 일어나 마음의 충격을 받아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깜짝 놀란다는 뜻을 나타내어 일, 두려워한다. 또 근심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송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두려워할 구, 근심할 구입니다. 다음은 법붕, 붕우붕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어린이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노는 이 단짝 동무와 그리고 이 공작새의 그림을 대비하여 나타내었습니다. 벗붕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붕새를 상징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붕새 불이고 머리이고 목이고 그리고 몸이고 날개를 상징한 글자입니다. 이 소전과 대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붕새의 날개를 상징한 부분 글자를 달월 모양으로 변형하여 두 개를 나란히 결합하여 벗붕, 붕우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벗붕은 붕새의 상형자로 지금의 글자는 붕새의 왼편 날개와 오른편 날개를 나타내어 붕새가 날면 무새가 그 뒤를 따라 날아가듯이 같이 몰려다니며 사귀는 일, 벗 또는 붕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붕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법, 붕, 붕우, 붕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두려워할 구는 마음심변에 눈 휘둥그럴 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마음심, 그래서 신변의 뜻밖의 위험한 일이 일어나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눈 휘둥그럴 구,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깜짝 놀란다는 뜻을 나타내서 마음심변에 눈 휘둥그를 결합하여 두려워할 구 그리고 근심할 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심변에 눈 휘둥그를 구를 결합하면 두려워할 구 그리고 근심할 구가 됩니다. 훈과 음은 두려워할 구, 근심할 구입니다. 다음은 벗붕입니다. 벗붕은 소전과 대전에서 붕새를 상징한 글자가 해서에서는 그 붕새의 날개를 상징한 글자를 획줄임 변형하여 달을 둘을 나란히 쓴 모양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붕새가 날면 무새가 그 뒤를 따라가듯이 같이 몰려다니면서 놀고 또 사귀는 그런 벗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벗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을 변해 달을 모양을 결합하면 벗붕 또 붕우붕이 됩니다.
다음은 산 무너질 붕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산의 한쪽 자락이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산 무너질 붕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매산변에 벗붕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매산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벗붕을 결합하여 산 무너질 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산 무너질 붕은 산 봉우리가 얼망졸망 붙어 있다가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한데 모여 놀다가도 제각기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는 벗들에 비유하여 이를 산 무너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붕괴가 있고 산이 무너지는 듯한 큰 사건이 되는 죽음이 이 임금 죽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붕어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산 무너질 붕, 임금 죽을 붕입니다. 다음은 늙은이 옹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노인의 이 턱과 목에 길게 수염이 자란 것과, 그리고 이 새의 목과 턱 주변에 골고루 깃털이 나 있는 것을 비유하여 나타내었습니다. 늙은이 옹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공평할 공의 깃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골고루의 뜻을 나타내는 공평할 공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깃털의 뜻을 나타내는 깃우를 결합하여 늙은이 옹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늙은이 옹은 새의 머리와 목에 골고루 깃털이 나 있는 것처럼 사람의 턱과 목에 수염이 길게 자란 늙은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늙은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새옹이 있고, 늙으신 어른이 이 장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옹서가 있고, 노인에 대한 경칭으로 쓰여 삼 노인 존칭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기몽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늙은이옹, 장인옹, 노인 경칭옹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산 무너질 붕은 매산 밑에 벗붕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산봉우리가 얼망졸망 붙어 있다가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벗붕, 벗이 한데 모여 놀다가도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비유하여 무너진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 무너질 붕이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임금 죽을 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산 밑에 벗붕을 결합하면 산 무너질 붕이 됩니다. 다음은 늙은이 옹입니다. 늙은이 옹은 골고루의 뜻을 나타내는 공평할 공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깃털 우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목 주변에 털이 나 있는 그런 새와 또 늙은이가 턱과 목에 수염이 길게 자란 것이 공통되는 점을 나타내어서 늙은이 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장인옹, 노인 경칭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평할 공 밑에 깃털 우를 결합하면 늙은이 옹이 됩니다. 다음은 날개이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새가 두 날개를 왼편과 오른편으로 활짝 펴고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날개이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깃털 우에 달을 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날개의 뜻을 나타내는 깃털 우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달을 이를 결합하여 날개이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날개익은 날짐승의 두 날개가 몸의 양쪽에 방향을 달리하여 나 있는 것을 나타내어 일 날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우익이 있고, 날개는 새가 날아가는 것을 이 돕는다 또 호위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익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날개익, 도울익, 호위할 익입니다. 다음은 붕세봉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이 붕세와 가장 흡사한 현실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공작새의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붕세봉의 짜임은 대전에서는 이 벗붕에서 붕세를 상의한 글자 그대로이고, 소전에서는 이 무릇범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아래 세조를 결합하여 소전의 붕세봉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무릇범이 그 안에 세조를 결합하도록 모양을 넓혀서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세조를 결합하여 붕세봉, 봉황세봉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붕세봉은 붕세의 상형자이며 수많은 종류의 무새에 비하여 뛰어나고 어진 임금이 나타나면 나타난다는 신령스러운 상상의 새가 이를 붕세, 또 봉황새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봉황이 있고, 봉황이 상징하는 이 임금 또 성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봉덕이 있습니다.
군과음은 붕세봉, 봉황세봉, 임금봉, 성인봉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날개익은 날개의 뜻을 나타내는 깃털우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달을 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날짐승의 두 날개가 달을 이 몸의 양쪽에 방향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달리하여 나 있는 그 것을 나타내어서 날개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개익이 되었고 또 새는 날개는 새가 날아가는 것을 돕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도울익 또 호위할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개의 뜻을 나타내는 깃털 우 밑에 달을 이를 결합하면 날개익이 되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도울익 호위할익이 됩니다. 다음은 붕세봉입니다. 붕세봉은 붕세를 상징하는 글자였는데 이 글자가 소전에서는 그 모양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무릎범 모양을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세조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세조는 새의 부리와 새의 목과 새의 머리와 그리고 새의 눈과 머리 닿고 새의 뒤쪽 날개 그리고 새의 몸과 날개 그리고 꼬리와 발을 이렇게 결합해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무새들 중에서 뛰어나고 어진 임금이 나타나는 그런 상상의 새가 붕새라는 뜻을 나타내서 붕새봉, 봉황새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릎범 그 몸 안에 세조를 결합하면 붕새봉, 봉황새봉이 됩니다.